저녁 식탁에 놓인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어머님의 시선이 국그릇을 향하다가 다시 내려간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집안의 방식이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남편은 물컵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놓고 더 간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한마디 보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식탁 위를 맴돈다. 설거지를 시작하려는 순간 어머님이 뒤에서 냄비 닦는 법을 알려준다. 손등으로 며느리의 손을 밀어내는 동작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거실에서는 뉴스 볼륨이 커진다. 며느리는 수건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인다. 밀리는 것은 냄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밤이 되자 단체 가족방에 사진이 올라온다. 시누이가 올린 나물 사진에 어머님의 하트가 찍힌다. 남편이 씩 웃는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의자 하나를 더 끌어다 식탁 한가운데 둔다.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묻는다. 며느리는 이것이 남편의 자리라고, 어머님과 자신 사이가 아니라 세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한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웃으며 둘이 잘 얘기하라고 말한다. 그 말이 가장 아프다. 아침에 장을 보고 돌아오니 냉장고 문에 메모가 붙어 있다. 멸치, 다시마, 국간장. 내 방식. 어머님의 필체다. 며느리는 메모를 떼지 못한다. 이 집의 방식은 누구의 것인지 혼란스럽다. 점심때 빨래를 개다가 어머님의 질문을 듣는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는 물음이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요즘은 이렇게도 한다고 대답한다. 어머님은 고개를 젓는다. 요즘이 늘 올냐는 반문이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다. 그때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며 밥이 됐냐고 묻는다.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진다. 우리 아들이 왔다는 말과 함께 남편은 며느리를 힐끗 본다. 며느리는 밥그릇을 하나 더 올린다. 자신이 사라지는 자리에 누가 앉는지 지켜본다. 저녁이 되자 거실 테이블에 영수증과 약봉지가 놓여 있다. 무릎 통증약이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시고 남편은 샤워 중이다. 며느리는 약봉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아프신 줄 아는데도 마음이 자꾸 단단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샤워를 마친 남편에게 며느리는 중간에 서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은 늘 죄송하다고 말하고 어머님은 늘 옳다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없다고 말한다.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어머님도 적응하실 거라고 말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젓는다.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오늘 야근이라고 말한다. 결국 오늘도 혼자다. 일요일 아버님 기일을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오후 6시에 가족이 모인다. 며느리는 오전부터 장을 보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닦는다. 어머님은 방에서 조용히 사진 상자를 꺼낸다. 며느리가 결혼하던 날의 사진을 보여준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며느리와 떨리는 어머님의 손이 나란히 있다. 며느리는 사진을 받지 못한다. 그날의 떨림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후 3시 부엌에서 탕 맛을 보며 남편에게 전화한다. 몇 시에 오냐고 묻는다. 남편은 회의가 길어져서 5시쯤 온다고 답한다. 며느리는 짧게 말한다. 제사는 남편 집 일이라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다고,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말한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국간장을 잡는다. 손이 흔들린다. 이 집 일이 누구의 몫인지 오늘만큼은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어머님이 조용히 부엌에 들어온다.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젓고 앉아 계시라고 말한다. 어머님이 수건을 들고 며느리의 손을 닦아준다. 손이 텄다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다 텄다는 생각이 든다. 오후 5시 반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았다.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6시 맞냐는 확인이다. 며느리는 네라고 답한다. 어머님이 뒤에서 한숨을 쉬며 자신이 말을 세게 했다고 말한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한다. 싱크대 아래에서 타이머를 꺼내 10분으로 맞춘다. 남편이 오면 세 사람이 앉아서 10분씩 중간에 끊지 않고 말하기로 마음먹는다.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한다. 평가가 아니라 요청을 말하겠다고 다짐한다. 6시 10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온다. 넥타이를 풀다가 어머님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며느리는 식탁 가운데 빈 의자를 가리킨다. 오늘은 가운데에 앉으라고 말한다. 남편이 멈칫한다. 어머님도 의아한 표정이다. 며느리는 타이머를 식탁에 올린다. 10분씩 서로 끊지 말고 듣는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며느리가 먼저 말한다. 매일 죄송하다고 시작했지만 오늘은 부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지적하지 말고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해달라는 말로 바꿔달라고 말한다. 남편에게는 둘이서 얘기하라는 말을 오늘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숨을 고른다. 떨림이 줄어든다. 어머님 차례가 된다. 어머님이 천천히 말문을 연다. 자신의 집버릇을 여기 갖고 왔다고, 자신도 두렵다고 말한다. 필요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이 자꾸 새진다고 고백한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국은 맛있다고 말한다. 며느리가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한다. 남편 차례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다. 타이머 초침만 똑딱거린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면 방문을 닫고 있었다고 말한다. 소리가 들리면 배가 아팠다고, 그래서 큰 소리만 나면 숨는다고 고백한다. 남편이 손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중간에 서는 게 두려웠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은 설 것 같다고, 아니 서겠다고 다짐한다. 어머님을 보며 아내에게 존댓말로 부탁해달라고, 평가 말고 부탁하라고 말한다. 제사, 명절, 병원 스케줄을 자신이 잡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며느리를 보며 오늘 처음 제대로 말한다고, 당신 편이라고 말한다. 어머님이 눈을 내리깔며 말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어머님의 손등이 뜨겁다. 남편이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손을 덮는다. 가운데 의자에 드디어 사람이 앉았다. 제사가 끝난 뒤 밤 부엌은 조용하다. 냉장고에 작은 종이가 붙는다. 우리 집 약속 3가지. 첫째, 지적 대신 요청. 둘째, 필요한 건 미리 말하기. 남편이 일정표 만들기. 셋째, 하루 30분 각자 자기 시간. 어머님이 볼펜으로 넷째를 덧붙인다. 식사 후 설거지는 돌아가며 며느리가 웃으며 좋다고 말한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며 내일 병원 진료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한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은 김치를 얇게 썰어주겠다고 말한다. 며느리 손이 덜 트게. 며느리는 고무 장갑을 벗어 걸어둔다. 같은 편이 아니어도 같은 방향을 본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둘이서 얘기하라는 말 대신 자신이 가운데 서 있겠다는 말이다. 며느리는 하트를 누르지 않고 옆으로 앉아서 말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남편이 웃으며 자신이 가운데에 서겠다고 다시 말한다. 며느리는 식탁 한가운데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둔다. 누군가 다시 가운데에 앉아야 할 날이 오면 바로 꺼내려고. 어머님 방 문틈 사이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림자가 작게 움직인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내일 국은 간장으로도 해보겠다고 대신 맛은 같이 보자고 말한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답한다. 그래, 같이 보자고. 오늘의 가운데는 세 사람이었다.